안녕하세요. 조선답보 연구원입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지어진 한옥을 보게 되면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푸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목수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되어서 이제 집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뭐 사람이 사는 민가나 뭐 또는 그 관공서라든지 모든 건물은 어, 구조적인 잘 짜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짜임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중을 잘 버텨내고 건물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그 정밀한 짜임이 아닌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오늘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꼭그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례를 하나하나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요 석가래를 걸고 그 위에 평고대를 걸기 위해서 했는데 보통의 우리가 쓰던 방식과는 좀 다르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평고대를 걸었는데 지금도 이 방법은 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전에는 이런 방식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못을 박았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많이 갈라진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뭐 보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어, 이쪽이 이게 보이는 게 그 대들보고요. 이쪽이 도리인데 여기는 색깔이 좀 시꺼먼데 이 바깥 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단지 한 한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뭐 하중에 얼마가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몸체와 이 몸체가 서로 다른 것이고 또 이 하중을 받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아까 앞전에 사진에서 봤던 그 보 모습인데요. 아예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몸체가 일부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그래서 뭐 물론 어, 밖으로 한자만 뺀 것 같기는 한데 이 몸체를 통째로 바꿔야지 힘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쪽이 건물 전면으로 보이고요. 이쪽이 측면인데 전면은 석가래와 부연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부연이 없는 석가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즉 건물은 땅이 아주 좁은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어떤 중심지 이런 데서 집을 짓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 각기 내 귀퉁이의 추녀 길이가 다르고 처마 길이가 다른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옥의 멋이 많이 사실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
좁은 땅에 뭐 어쨌든 집을 지으려면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뭐 이런 것도 조금 맛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기둥에 인방을 끼우고 요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메꾸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요 결 방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방을 끼우고 이 부분을 메꿈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결 방향으로 끼우는 게 아니라 결 반대 방향으로 끊어서 반드시 어, 메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이 많이 돼서 결국은 이게 떼우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요 결 반대 방향으로 끼워줘야 수축이 덜 되고 그게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판대공인데요. 이제 판대공 옆면을 해서 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판대공을 잘못 걸어서 집이 무너졌다. 저는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왜 판대공 때문에 집이 무너지느냐? 그것은 바로 요 판대공은 나무를 적재 3단이든 4단이든 요 적재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진에서 보면 제일 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쪽이 아랫부분이 심재이고요. 또 이 가운데는 또 이 아랫부분이 심재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위쪽인데 이 판대공은 항상 요 심재의 방향을 지그재그로 놓아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그렇지 않고 지금 요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심재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심재 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면과 면이 정확히 붙질 않고요. 이제 한쪽이 뜨게 되고 그러면서 집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의 판대공이 이제 요 세 번째 이것인데요. 한쪽은 심재가 이쪽 위에 있고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똑같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판대공은 참으로 좀 잘못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그재그로 심재를 놓아야 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뼈대 대들보가 다 얹어지고 위에 이제 지붕이 마무리된 사진인데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요 중량보가 대들보에 연결이 될지 밑부분을 좀 후려줘야 되는데 후리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보기는 안 좋은데요. 일단 이 부분보다도 저 염려스러운 것은 이쪽에서 오는 보가 이쪽 보에 연결이 되었고요. 다시 이 보에 또 이 보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보가 이 보에 연결이 되면서 후려줘야 되고 다시 또 후려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일부러 후리지 않은 거로 제가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들보 하나에 이쪽에서 오는 대들보, 이쪽에서 오는 대들보, 특히 이 대들보는 이쪽에서 또 얹어지기 때문에 힘으로 본다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즉 세 개의 힘이 이 보의 전체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 볼을 쓴다고 해도 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방향이라면 볼을 이렇게 쓰지를 않고요. 이 볼을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이 보가 이 보에 조립이 되는 식으로 하면 이 보는 이 하나의 힘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보는
뭐 이쪽에 받고 이쪽에 받고 두 개를 받지만 이쪽에 하나가 세 개를 받는 힘보다는 훨씬 힘이 분산이 되리라 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맛배집인데요. 참 석가래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쪽은 건물 끝부분에 석가래가 있는데 이쪽이 석가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석가래를 교차해서 걸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쪽에 석가래가 없는데 이쪽에 박공이나 이쪽에 하중은 뭘로 도대체 버텨낸단 말입니까?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만은 여기 반드시 석가래가 양쪽에 끝부분에 석가래가 있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요 추녀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뭐 조금 내부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이 좀 짧게 해놨습니다. 안쪽을 석가래 길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요 꼬리 부분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이 보가 이렇게 이제 걸려 있고 돌이랑 위에 있는데 이 보 머리가 요 저기 기둥 사계 안쪽의 면에서 맞춰서 나와 있습니다. 이 방식보다는 보 머리를 좀 더 약간 굵게 해서 보 목에 요 기둥 사계가 끼이는 식으로 하면 기둥의 요 사계의 나중에 벌어짐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중에 힘을 누르게 되면 이 사계가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 주두가 없이 그 보와 그저 원기둥에 주두 없이 볼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는 주심이고 이쪽이 오량인데 오량 쪽에 요 장의 밑에 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뭐 넣어서 이렇게 뭐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걸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쓰질 않는데요. 굳이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요 퇴보 이게 퇴보인데요. 이 퇴보는 눌리는 힘이 아닌 들리는 힘이 작용을 하는 부위입니다. 즉, 요 머리 쪽이 주심이 눌리기 때문에 요 퇴보 뒷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보 밑에 이 보는 보아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제 모양식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장여와 요 퇴보 사이에 어떤 그 매운 목을 좀 넣어주면 그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튼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은 이야기할 건 없고요. 요 장연과 동연이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박공으로 항상 가려주게 되어 있는데 조금 박공이 춤이 조금 낮은 것이 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보머리를 이렇게 뭐 석가래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파먹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보통 납돌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 바닥과 돌이 바닥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방식인데 아직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이 바닥을 보 바닥보다 최소 2치에서 3치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가 없이 할 수도 있는데요. 요 납돌이는 이 돌이 춤을 좀 더 높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 바닥에서 한 두 치에서 세 치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돌이 춤이 높이가 좀 더 올라가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상당히 그 조각 모양도 참 이쁘고 한데요. 요 보 바닥에서 요 초입공 그 이 사이 두 치가 이게 없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메꿔서 이게 조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각은 참으로 유리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붕에 기와를 이렇게 해놓은 방식인데요. 해놨는데요. 뭔가 이렇게 우금이 제대로 싹 돼 있고 여기 모양과는 달리 이쪽에 보면은 이게 솟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오량 쪽에 석가래가 들렸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와를 시공하는데 너무 추운 겨울철에 기와를 시공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흙이 얼어 있을 때 기와를 시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잘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리게 되면 그 부분이 녹아서 밑으로 꺼지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요. 대개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정확히 그 원인을 잘 판단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기아를 심지어 나중에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단층까지 돼 있는 건물이라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그래도 좀 뭐 향교나 이런 건물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사실 부실해 보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뭐 따로 이 동자주가 이 보 몸통에 비해서 좀 작고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땄을까? 만약에 동자주가 작았으면 보 몸통이 여기까지 장역 면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속으로 그 홈을 파서 이 동자주를 끼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아까 이게 앞전 사진과 마찬가지인데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면서도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석가래를 이렇게 선자 쪽에 코너 쪽에 이렇게 걸었는데요. 사실 이 석가래 이 경사가 보면 아직은 뭐 그 우리가 보통 쓰는 것보다 조금 살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추녀의 머리 각도는 이건데 지금 선자의 저기 그 초장의 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너무 이제 좀 부조화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요 추녀의 머리 각도대로 요 초장을 잘라주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 옆에 입장 그 머리 각도와 너무 사실 또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보게 되면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추녀 머리 각도를 많이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저 박공을 건 모습이 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박공의 역할이 뭔지 좀 더 이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공은 건물 측면을 마무리하는 거의 외장재이면서 구조재인데요.
석가래를 전부 가려줘야 됩니다. 물론 석가래와 석가래 이음도 가려줘야 되지만은 석가래 모양을 가려주는 게 박공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각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조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박공일 그 묵혀 보면은 일단 박공의 춤이라는 기본적으로 목기연 높이 네치, 그 다음에 석가래 위에 개판 높이 한치, 그 다음에 석가래를 다섯치를 썼으면은 다섯치 최소한도로 한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조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자 최소 한자 이상, 한자 한치 이상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양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 경우입니다.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뭐 문제는 없으나 요 부분 장여 도리와 만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뼈 조각에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이것은 요 장여 아니 그 도리의 그 파이대로 깎는 날물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상당히 좀 눈에 거슬리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고요. 또 이렇게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반드시요 장여 위에 도리홈을 파내는 날물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 또한 주심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면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요 마구리에서 한치 정도까지는 이렇게 스킬로 톱을 넣고 요 바깥쪽에만 끌로 좀 다듬어도 될 것인데 너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모양이 눈에 보이죠. 부연의 간격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걸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뭐 가끔 이런 결과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현문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요 석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박공을 붙이고 박공에서 석가래로도 요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공을 고정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또 지붕의 그 무게를 박공이 받게 되면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월방이라고 하는데요. 뭐 월방이라는 것이 말 뜻이 우리가 임방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요 임방의 높이가 높아져서 사람이 넘나들기가 불편할 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좀 넘나들기가 수월하게끔 깎는 것이 이렇게 월방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월방이 밑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넘어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량을 받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소로를 썼는데 토로를 쓰다 보니까 동자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다시 비 깎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기왕이면 소로보다는 좀 더 큰 주두를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정집에서는 요 일출목이 흔하지 않은데 뭐 보기에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지는 모르나 이렇게 출목이 있는 건물들이 항상 문제가 나중에 처짐이 크게 발생을 하고 오히려 건물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이 사례의 어떤 이 모양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쳐들었는데요.
요 밑에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요, 꼬리가 극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꼬리가 길어야 힘을 쓰는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 초가집인데요. 뭐 초가집이야, 안곡과 초가집은 안곡과 안허리가 없이 그냥 일자로, 매기가 일자로 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혈을 높게 쓸 수가 없고요. 석가래 뭐 굵기 마냥 그 정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 도리 위에 장여가 있고요. 또 도리 밑에를 장여와 닿는 부분을 이렇게 장여 윗부분을 파내질 않고 도리 밑에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장여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기둥의 사계의 이 모양이 이렇게 장여 위에서 잘렸는데 요 도리까지 감쌀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 그 한 칸짜리 이런 맞배가 아닌 우진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보가 없기 때문에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렇게 우미량을 만들게 놓게 되는데요. 이 우미량이 너무 높게 되면 이 석갈의 위치를 방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높이보다는 요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리의 구레먹, 중간먹까지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낮춰야 석가래의 자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시골의 작은 정자인데 이렇게 좀 착고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요. 흙이 이렇게 밀려 나와서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주초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둥을 잘 깎은 만큼 이 돌도 사실은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석은 이렇게 그 석공 아니 그 석공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깎아줘도 쉬운데, 이 자연석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좋은 경우가 아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석이 쉽지 않다는 거, 돌을 골라내기가 잘 고르는 또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그 회참 건물에서 생기는 그 골춘열을 설치하지 않고 지붕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요 평고대가 사실은 이제 요 이쪽에 이게 끊어지는 것보다는 요 이쪽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령 요 석가래의 물매가 세다면 앞으로 더 숙여지겠죠. 그러면 이 평고대가 장여에 박히는 것이고, 물매가 낮으면 반대로 도리에 평고대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사진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도리를 들어 올리고 모양을 좀 만들면 이런 모양은 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평고대는 앞전에는 뭐 이렇게 색깔이 사이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최소한도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상인방과 주선을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좀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정성이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쿠리로 판 것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둥에 4개의 장여와 도리가 있는데, 장여 밑에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아쉽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건물 내부에 보면, 안쪽으로 보면 창방과 장여 사이에 소로 방막이를 끼우는 이런 홈을 판 것인데, 이것이 오다가 기둥 중간 위치까지만 팠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모르고 파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떼어줘야 되는데 떼우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냥 노출을 시켰네요. 이 사진도 아까 맛배에서 막장이 아니고 끝부분에 석가래가 없는 경우와 비슷한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쪽에 박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큰 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평고대 이음을 요 석가래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어긋나게 또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충량보를 조립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실수를 두 군데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가 있고 밑에 보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후리는 이런 것은 반드시 이 보아지 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그 나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못 파낸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지만은 이 부분 밑에 받치는 이 부분이 너무 사실 또 튀어나온 것이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정도도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여기는 아주 좀 많이 나왔고요. 여기는 운공이라고 그러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도리를 감싸는 이런 조각이 있는데요. 이거 운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 안쪽에는 걸리지가 않는데 바깥쪽에는 석가래 경사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뭐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제 뭐 생각이지만은 한 0.1%도 안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또 깔끔하게 또 해줘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목수라면은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이 나오면 서로 당황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